이번 시간은 JSTL하고 EL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스코프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스코프는 이제 영역을 말하는 건데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웹 컨텍스트, 이게 애플리케이션 영역이고요. 세션 영역, 리퀘스트 영역, 페이지 영역. 그 클래스로는 서블릿 컨텍스트, 그러니까 서블릿 컨텍스트 그러면은 요 컨텍스트란 말이 들어가면은 여기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HTTP 세션은 세션 영역, 서블릿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영역, JSP 컨텍스트는 JSP 페이지 영역. 이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전역을 말하는 건데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이 말은 어떤 서블릿에서든지 접근 가능한 영역이고 그 영역에 무언가를 저장을 하면 어디서 어떤 서블릿에서 저장을 하건 다 다른 서블릿에서 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이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 앱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럼 마이 앱 전체에서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이고 이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마이 앱을 서버에서 스탑을 시킬 때까지 이 영역은 계속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세션 영역이 있는데 세션 영역은 세션별로 접근 가능한 영역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 세션이라는 것은 한 개의 브라우저별로 할당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을 할 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쿠키에다가 세션 번호라는 거를 남겨요. 그러면 그 세션 아이디를 갖다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할 때마다 세션 아이디를 서버로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웹이란 것은 서버랑 이렇게 데디케이티드로 붙어있질 않거든요. 무슨 게임 서버처럼 이렇게 게임하는 게임하고 서버 사이에 항상 붙어있는, 또는 전화 걸면은 전화를 하는 동안 계속 붙어있잖아요. 그렇게 항상 붙어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요청하고 한 번 응답하면 바로 서버랑 끊어져요.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버에서 브라우저에 어떤 고유 번호를 남김으로써 브라우저가 서버로 요청할 때마다 그 번호를 계속 보내오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브라우저가 같은 브라우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용자별로 할당을 하는 영역이 사실은 세션 영역이에요. 물론 한 사용자가 자기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쓰고 뭐 크롬도 쓰고 파이어폭스도 쓰고 그러면은 브라우저를 3개 쓰면은 세션을 3개를 서로 각각 다른 세션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하나의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10명이다. 그럼 세션이 10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세션에서 다른 세션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그런 거 할 때 로그인 영역, 뭐 장바구니 이런 것들이 다 세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리퀘스트는 한 번의 요청이 처리될 동안 유효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브라우저에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럼 forward 함수를 쭉 가잖아요. 그 응답하면 끝나잖아요. 그 응답하기 전까지 이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낼 때부터 마지막 서블릿까지 계속 쭉 갈 동안 유효한 영역, 그게 리퀘스트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서버를 새로 요청을 하면 또 새로운 리퀘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리퀘스트는 1회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영역이라는 것은 요 JSP 페이지
한 페이지 내에서만 유효한 영역이 JSP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스타트를 하면은 스탑이 될 때까지 계속 살아있고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영역이고, 세션 영역은 사용자가 서버로 한번 접속한 이후에 그때부터 생겨서 이 브라우저를 죽이기 전까지, 그쵸? 브라우저를 닫으면 세션 영역이 없어지죠. 그리고 리퀘스트 영역은 한번 리퀘스트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동안만 있는 일회용 영역, 그쵸? JSP 영역은 리퀘스트 전체도 아니고 딱 JSP 페이지 하나에서만 있는 영역, 이렇게 영역이 4가지가 있고요. 이 페이지 영역이 결국 JSP 컨텍스트 영역이 제일 작은 영역, 그 다음에 리퀘스트 영역, 세션 영역, 컨텍스트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이 점점 커져가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JSP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했었죠. 서블릿에서 리퀘스트 영역에 스튜던트라는 애트리뷰트로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저장했던 거를 지금 JSP에서 꺼내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자바 소스 코드잖아요. 그리고 스튜던트 리스트에 봐서도 리스트도 이렇게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뿌릴 때 루프를 돌면서 뿌리고, 이런 것들이 다 JSP 코드인데 이 자바 코드인데, 이 JSP 페이지에서 자바 코드를 없애고 이 태그처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랭귀지가 JSTL하고 EL입니다. EL은 익스프레션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사인을 쓰고 브레이슬릿 내부에 어떤 표현식을 쓰는 게 EL입니다. 이 익스프레션에서 쓸 수 있는 내장 객체들이 있는데, 내장 객체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한 요 정도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파람, 이것들은 다 맵입니다. 리퀘스트 스코프이라고 하면은 리퀘스트에다 set attribute하고 저장한 그런 리퀘스트에 저장한 그런 애트리뷰트들을 저장한 맵, 그 맵에 액세스하는 그런 오브젝트, 그 내장 객체가 리퀘스트 스코프입니다.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내장 객체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포스트나 get으로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 그걸 받을 때 리퀘스트다 get 파라미터로 받잖아요. 그 사용자들이 요청을 해서 서버에 갔을 때 서버가 그 파라미터들을 갖고 있는 맵이 있는데, 그 맵 객체에 접근하는 게 바로 파람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는 JSP 페이지에서 리퀘스트나 세션, 서블릿 컨텍스트 등 다른 영역, 다른 컨텍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합니다. 이 예를 쓰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꺼내는 경우는 이렇게 쓰잖아요. 스크립트의 자바 소스 코드로 쓸 때는 request.get parameter name 이렇게 하는데, 이 예를 쓰면은 $사인하고 브레이스를 열고 param.name 하면 이게 request.get parameter란 뜻입니다. 이게 파라미터들을 넣어놓은 맵이에요. 그쵸? 그 맵에서 name이란 이름으로 값을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 리퀘스트 애트리뷰트를 꺼내는 경우는 스튜던트는 이제 request.get attribute student하고 student.get id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그냥 request scope.student id 또는 그냥 student i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student 이렇게 쓰면 이 student를 어디서 찾냐면은 이 순으로 찾습니다.
페이지 스콥에서 먼저 스튜던트가 있는지 찾고, 없으면 그 다음 리퀘스트 스콥 찾고, 세션 스콥 찾고, 애플리케이션 스콥에서 찾고. 보통 페이지 스콥은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student.id 하면은 리퀘스트 스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스콥이나 애플리케이션 스콥은 앞에 세션 스콥 .student.id, 애플리케이션 스콥 .student.id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게 좋고요. 리퀘스트 스콥은 굳이 리퀘스트 스콥으로 영역 지정해 주지 않아도 리퀘스트 스콥이라고 보통 다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스콥은 잘 쓰지 않기 때문이죠. JSTL은 이제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약자고요. JSP는 상단에 이제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어 태그를 쓴다는 의미인데, 사실 JSTL에는 코어 태그 말고도 태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SQL 태그, FM 태그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코어 태그에 요 if랑 for which 두 개예요. 그래서 이 JSTL만 또 JSPTL을 또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것만 또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많이 쓰는 if 태그랑 for each 태그만 먼저 배우고, 다른 태그가 혹시 필요할 때 되면 그때 가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태그랑 for each 태그는 다 C 코어 태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 태그로 프리픽스를 C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 C 땡땡 쓰는 거예요. if 테스트는 조건문. 요거는 뭐예요? EL이죠. Expression Language. Expression Language 안에 여기 조건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요 조건문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 태그입니다. 거짓이면 그냥 실행 안 하는 겁니다. for each 태그는 여기를 루프를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 리스트 객체가 들어갑니다. 아이템스에. 이것도 EL이죠. $사인 쓰고 브레이스를 쓴 건 EL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프 돌 때마다 이 for 태그가 for가 이제 루프를 돌 때마다 여기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쵸? 리스트에서 하나씩 나온 거를 담은 변수, 그건 바에다가 씁니다. 이 바에 쓴 요 변수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if 태그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션 영역에 이게 보통 여기 어느 경우냐면 이 사람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때 이걸 쓰거든요. 서버에서 이제 서블릿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세션 영역에 유저라는 걸 세팅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접속할 때는 서버에서 이게 해보면은 세션 영역에서 get attribute user 해갖고 이 유저가 나오면, 그쵸? 널이 아니면 이러면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널이면 로그인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유저 이 attribute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유저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유저 타입에 담습니다. 그래서 user.get id 하면 이게 id고 user.get name 하면 name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자바 코드로 쓰는 스크립트릿 자바 코드로 쓰는 건데, 이걸 JST라고 이해를 조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f 여기 if 있잖아요. test equal $사인하고 요 session scope user가 이거죠. session.get attribute user, 이게 session scope user입니다. 이게 empty가 아니면 여기 session scope user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널이 아니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로그인 한 상태란 뜻이고요. 로그인 했을 때는 아이디랑 이름을 출력합니다. 이때 sessionscope.user.id, sessionscope.user.name 이렇게 씁니다. 물론 여기도 세션 스콥을 안 써도 페이지 스콥이나 리퀘스트 스콥에 유저가 없으면 user.id 쓰면 이게 세션 스콥의 유저를 찾게 되지만, 사실 똑같은 이 애트리뷰트로 리퀘스트 스콥의 유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리퀘스트 스콥의 유저가 있으면은 그냥 user.id 하면 리퀘스트 스콥의 유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세션 스콥은 명확하게 이렇게 앞에 세션 스콥하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세션 스콥 단 유저 네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직접 애플리케이션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student.info.jsp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EL을 써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이 코드를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안 써도 되고요. 여기에 student.get id를 그냥 $student.id 여기 student.id 이렇게 쓰면 이 id는 스튜던트 객체에 있는 id 그 필드가 아니고 get id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필드명 id가 아니고 get id 메서드다. 이것도 get name이라는 메서드, 이것도 get dp라는 메서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쓴 것만으로 페이지 스콥에서 먼저 스튜던트를 찾고 없으면 다음 리퀘스트 스콥에서 페이지 스튜던트를 찾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에 리스트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스튜던트 리스트를 이제 돌리면서 스튜던트에 담아서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그것도 EL로 바꾸면은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C 태그를 코어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맨 윗줄에 이걸 선언하고 JSTL은 항상 위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 C for each 태그를 써서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 쓰면은 페이지 스콥에서 스튜던트 리스트 있나 찾고 없으면 리퀘스트 스콥에서 get attribute에서 스튜던트 리스트 찾고 차례대로 찾게 되겠죠. 제가 페이지 스콥은 우리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리퀘스트 스콥에 저장했을 때는 굳이 리퀘스트 스콥을 쓰지 않고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프를 돌면서 그 하나씩 객체 꺼낸 거를 이 스튜던트에 담는 겁니다. 이게 변수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EL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JSTL하고 EL을 쓰면 자바 소스 코드가 하나도 전혀 없이 JS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요. 여기 그 forward 하는 것만 아까 여기 스크립트릿에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였는데 이것만 EL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서블릿 스튜던트 인포도 역시 EL로 바꾸고 이렇게 서블릿하고 JSP에서 분리해서 개발하면 JSP가 바뀌어도 서블릿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냅둬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의 모델 2였죠. 모델 2의 스튜던트 리스트. 그리고 스튜던트 인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다 우리가 서버에서 이 JSP 생성할 때 이 JSTL과 EL을 사용해서 만든 소스입니다. 우리 이제 스튜던트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블릿이 7개가 있습니다. 서블릿 7개 중에서 서블릿 4개는 JSP로 포워드를 하는 화면이 있는 서블릿이고요. 나머지 3개는 화면이 없는 서블릿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는 서블릿은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 JSP로 응답을 처리하는 JSP로 포워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화면이 없는 이런 등록 수정 삭제 서블릿은 등록 수정 삭제를 한 다음에
다른 서블릿으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등록 화면이고요. 여기 목록 화면이고요. 목록 화면에서 등록 버튼 누르면 등록 화면, 그쵸?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등록 액션,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목록 화면, 그리고 특정 학생을 누르면 조회 화면, 그쵸? 그럼 리스트 서블릿하고 인포 서블릿하고 인포 JSP로 가는 거고요. 수정을 누르면 edit JSP, 그쵸? edit 서블릿하고 add JSP, edit 서블릿에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edit JSP로 forward를 하면 edit JSP에서 뿌려주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저장하면은 업데이트 액션이 되겠죠. 업데이트 액션을 하고 업데이트 액션이 끝난 다음에 인포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그다음 삭제를 하면 삭제 액션, 그쵸? 그래서 OK 누르면 삭제 액션을 하고, 그리고 다시 목록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할 때 JSP 화면으로 직접 액세스를 하는 건 없어요. 항상 서블릿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목록 화면, 조회 화면, 수정 화면, 등록 화면은 각각 서블릿 하나, JSP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블릿에서 JSP로 갈 때는 항상 forward를 하고, 그쵸? 여기서 여기 forward를 하고, 이렇게 조회하는 것들은 다 화면이 있고, 그쵸?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JSP로 forward를 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요. 이렇게 추가 수정 삭제, 얘네들은 서블릿에서 추가 수정 삭제만 하고 끝나면은 다른 화면으로 다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했을 때는 목록으로 리다이렉트를 하고, 등록했을 때도 목록으로 리다이렉트를 하고, 수정한 다음에는 조회 화면으로 리다이렉트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록, 조회, 수정, 등록 화면에 각자가 이렇게 forward 하는 거랑 딜리트, 업데이트, 애드를 한 다음에 특정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하는 거, 이 전체 구조는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서버가 브라우저로 응답을 할 때 그 응답 코드에 상당히 많은 응답 코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응답 코드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200, 성공적으로 처리했을 때 2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요청이 응답이 제대로 오면 200 OK. 그리고 302가 리다이렉트,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04 not modified, 이거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URL을 쳤는데 그 URL이 브라우저가 캐시되어 있어서 캐시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때 304 not modified가 나옵니다. 보통 이미지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400은 400 bad request, 이거는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포스트나 cat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서버가 응답을 할 때 네가 나한테 요청 잘못했어, 다시 다르게 제대로 요청해 하고 응답하는 게 bad request입니다. 그리고 401은 권한이 없는 페이지를 인증 없이 접근할 때 unauthoriz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forbid는 서버가 요청을 거부할 때인데, 이것도 역시 접근 가능하지 않은, 그런 브라우저가 접근 가능하지 않은 URL을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forbidden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찾는 리소스가 없을 때. 이건 URL을 잘못 쳐갖고 아예 그런 URL에 매핑된 서블릿이 없는데
그런 엉뚱한 URL을 요청하면 404 not found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500 인터널 서버 에러. 이거는 서버가 오류가 발생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텐데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나오면은 개발을 잘못한 거죠. 소스를 수정해야 됩니다. 서버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납니다. 요 302 리다이렉트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가 이제 우리가 그 학생을 입력하는 폼에서 그쵸 저장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서버가 add 서블릿이 딱 요청을 받아서 저장을 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302라는 이런 응답 코드랑 함께 URL이 넘어와요. 그럼 브라우저가 그 URL을 받아서 서버로 다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리스트 서블릿으로. 그럼 서버 응답하게 되죠. 그러면 리퀘스트를 한 번, 두 번 보내는 게 되죠. add 서블릿을 보시면 여기서 사용자한테 네임하고 DEPT를 받아갖고 그쵸? 그 다음에 스튜던트 add 스튜던트를 한 다음에 send redirect를 하잖아요. send redirect에서 이제 이 URL로 가라고 리다이렉트를 하면 서버에서 이 URL로 리다이렉트 하는 게 아니고 302 응답 코드랑 함께 이 URL을 브라우저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302 응답을 받았을 때는 바로 이 URL로 서버로 다시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서버에 2번 가는 거죠. 한번 우리가 실행시켜 보면 이름 뭐 주지훈 킹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딱 누를 때 add 서블릿 실행되잖아요. add 서블릿 그리고 리스판스 받아서 다시 스튜던트 리스트에 다시 리퀘스트 다시 응답 이렇게 저장 누른 다음에 이 화면이 뜰 때까지 서버 리퀘스트가 2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대로 스튜던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 서블릿에서는 목록을 가져와서 스튜던트 리스트로 포워드를 하고 그쵸? 스튜던트 조회 서블릿에서는 인포 서블릿에서는 이제 스튜던트 객체 하나를 갖고 와서 set 어트리뷰트를 한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포워드를 하고 이건 다 포워드예요. 그쵸? 그리고 에딧은 에딧 하면은 여기서 수정 버튼을 딱 누르면 이 화면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 스튜던트 에딧 아이디는 139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서버는 이 139번을 받아서 이 정보를 갖고 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정보가 나올 때랑 수정이 나올 때는 서버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요 JSP에서만 이게 그냥 뷰로 보여주냐 편집 화면으로 보여주냐 차이점이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에딧도 역시 조회처럼 정보를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셋하고 그쵸? 그리고 에딧으로 여기도 역시 forward를 하고 add는 폼이죠. 폼 서블릿은 폼은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튜던트 폼으로 그 forward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스튜던트 폼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뭐 JSP를 이제 웹 INF 위쪽에다가 만든 다음에 바로 JSP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일관적으로 같이 서블릿 통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 게 좋고
사실 실제로 상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없이 바로 비즈니스 로직 없이 화면만 뿌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JSP에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블릿을 통해서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포, 이게 폼, 에딧 이렇게 4개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add 액션을 할 때는 add student 서블릿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student DAO에서 add student를 한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 리스트로. 그리고 delete도 delete student를 한 다음에 리스트로 리다이렉트를 하고, 그리고 update도 update student를 한 다음에 다시 info로 리다이렉트 하는 거. 그렇게 만들었고요. JSP 화면들은 스튜던트 바로 밑에 JSP 스튜던트 디렉토리 바로 밑에 EL 디렉토리 쓰지 않고 그냥 스튜던트 디렉토리 바로 밑에 이렇게 화면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아까 보셨고요. 인포도 보셨고, 인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들어갔는데, 삭제 딱 눌렀을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링크는 지금 바로 삭제 링크로 바로 걸려 있어요. 이렇게 삭제하는 이게 삭제 서블릿 그 매핑한 그 URL이잖아요. 삭제 링크가 바로 걸려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 이벤트를 잡아갖고 사용자한테 먼저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HTML 전부 다 로드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를 등록해야 되니까 요 windows.onload는 이 HTML 로드가 다 끝난 다음에 수행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리트 버튼이잖아요. 딜리트 버튼의 on 클릭은 on delete라는 함수다. 이렇게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on 클릭을 세팅을 해주면 삭제 링크를 딱 누를 때 바로 이 링크로 가는 게 아니고 on delete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on delete에 confirm 삭제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yes를 하면 if고 no를 하면 else인데 여기 이렇게 느낌표가 붙었으니까 no를 했으면 이게 실행되는 거죠. 삭제하시겠습니까? 해서 yes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바로 진행되는 거고요. no 했을 경우에는 return false를 하는데, return false를 하면은 여기서 이벤트가 바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그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 딱 눌렀을 때 캔슬 하면은 삭제하는 그 링크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고 그냥 이벤트가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 폼은 뭐 등록 화면이고, 그쵸? 에딧은 수정 화면이고, 폼하고 에딧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가 포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쵸? get HTTP 요청에 get하고 post 이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get은 URL에 붙어서 가는 거고, post는 request body에 붙어서 가는 거죠. 몸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링크가 거는 거, 이런 건 get인데, 우리가 내용을 통째로 그 게시글 같은 거 쓰거나 이런 거 쓸 때 뭐 제목 내용 그런 걸 통째로 URL에 붙여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D 이런 것들은 get으로 보내는 거고, 이렇게 내용을 통째로 서버로 올릴 때는 포스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add student나 edit은 전부 다 포스트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get하고 post도 웹 프로그래밍 1 시간에 다 잘 배웠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면 아까 만들었던 이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